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들어야만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사위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동희 기자. 절대 얼굴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 오늘 뉴스픽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주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경선 뒤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경선 결과 발표 기준으로는 14일이고 승복 선언 기준으로는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은 원팀 기조로 본선 행보의 속도를 높이게 됐는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선대위 참여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 신복지 정책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구상을 이어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회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사직을 사퇴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하는데 문 대통령 순방 출발 전에 27일쯤 문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에 의하면 뭐 11월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네. 대통령과의 만남도 27일에 하고 네.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그런 전격 회동도 지난 주말에 어제 있었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네. 또 우려를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흔쾌히 이재명 지사를 도울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선대위원장을 맡아야지 왜 고문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어제 만났던 그 찻집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 이재명을 외치고 원팀도 아니고 원트팀이죠.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셔서 조금 눈살 찌푸려졌다.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 하던데 혹시 뭐 캠프별로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일단은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고 추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원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뭐 지지자들처럼 이렇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캠프는 이미 해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위원들 혹은 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좀 전진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사람들은 좀 후방에서 도와라.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좀 갖춘다. 그러면은 좀 이낙연 대표 측에서 좀 더 마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 측을 열심히 도왔던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뭐 앞뒤에 있다는 게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우리가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뭐 네네. 자신들의 자리보다는 이재명 지사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선당 후사, 선 캠프 후 뭐 이런 거군요. 아,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그래도 역시 당을 위해서 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협동하는 모습 보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김두관 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또 같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창당을 하고요. 뭐 일명 오징어당이라 그러던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 출마 선언을 한다는데 이게 이제 삼지들을 묶이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대선이 비호감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쟁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거대 양당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제3지대 대권 후보들도 이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날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신당 명이 새로운 물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치판에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정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해서만 상대의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징어당을 별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당명 제안에서는 원래 오징어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그 승자독식 구조와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 인물들 이런 게 우리 사회 모습이다. 그래서 오징어당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대선 출마를 사실상 굳혔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31일 출마가 유력한데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안 대표도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기득권 타파, 기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언제든 네. 대화의 문을 열고 있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심상정 의원도 대선 출마를 밝혔는데 삼지대 출마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 과정에서 또 자신은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뽑아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난 서울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왔을 때는 대선 안 나간다 이러더니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맨날 말을 밥 먹듯이 번복하는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되게 불쾌한 듯이 말하고 그래도 나올 줄은 다 알았지만 네. 또 완주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상당히 거친 언사를 좀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긴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6%인데요. 그래서 영향력이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도 말을 했는데 그렇게 뭐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가 아니에요. 이게 심상정 후보까지 넣고 김동연 후보 넣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는 물론 그동안 있었지만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여론조사가 이게 박빙에서 오늘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각 캠프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캠프 사람이라면 그 점을 조금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뭐 개사가 논란으로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류의 또 사건이 벌어질지 기대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야권이 지금 총체적으로 좀 난국 아닌가. 그 난국을 좀 더 난국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역시 그 가족과 함께. 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이죠. 강윤영 씨가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전에 김현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유아인 씨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식으로 말했다가 정신과 의사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단도 하지 않고 전문의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 나는 무조건 아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아내를 욕하지 말아라. 내가 뭐가 틀렸냐. 날 고발해라. 고소해라. 아주 난리가 났었죠. 주말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고 원희룡 지사의 아내가 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 후보 정신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 역시 공적 영역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신분석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3일 라디오 방송에서도 원희룡 지사와 현근택 전 대변인과 설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현 변호사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원희룡 지사가 화가 많이 나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만 두둔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아나무인격 태도가 제1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가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원 후보 부부가 의사윤리와 정치윤리까지 버리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는 오늘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또 별개로 원희룡 지사 개인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대선 후보는 공적인 부분 맞긴 합니다만은 일반인이 그냥 저 사람 뭐 좀 약간 사이코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정신과 의사가
그것도 서울대의대 나오신 정치교 교사가 저 사람은 사이코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원희룡 지사도 지금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게 분노 조절장애 아니냐. 그래서 막 하루 삿대질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어땠어요? 화면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느낌상? 너무 깜짝 놀랐죠? 예, 대선 예비 후보가 그 정도까지 화를 내는 게 네, 맞는.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서. 뭐 이렇게 주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하고 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고 서로 주고 받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좋은데 대해서 네, 뭐 삿대질하고 네. 소리 지르고 갑자기 되게 이렇게 화가 많아지셔서 그러니까 좀 화가 좀 몰려 있을까? 그럴까? 게다가 그 예전에 그 따님이 아버지가 제주도지사 선거 나갈 때 네. 계란류를 이렇게 딱 그 맞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네, 한번 해서 네. 좀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관련되면 다들 좀 이성을 잃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선 후보 나오시면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근택 대변인은 그때 나와가지고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근택 대변인에게 제가 전화를 물어보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제작진에서 좀 자리를 떠달라고 요청을 해서 본인은 나갔을 뿐인데 본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같이 얘기가 돼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 또 다음에 대담한 대담 시간에 우리 김두관 의원하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죠. 네, 한동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듣고 계시고요. 잠시 후 대담한 대담 이어집니다.